1월 넷째 주 주간 뉴스 체크. 네, 전세에 계신 하늘파 청취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팩트체커 한팩트고요. 1월 넷째 주 주간 뉴스 체크를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제 옆에는 라쿠님과 장금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독교 담당 라쿤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사 담당 장금입니다. 자리가 바뀌어서 제가 약간 0.1초 정도 순서를 헷갈릴 뻔했어요. 네. 자리를 두 분이 왜 바꾸셨네요? 네. 제가 왜 여기 앉았을까? 제가 갑자기 라쿠님 자리에 앉아서 지금 좀 혼란이 야기됐습니다. 뭔가 가끔은 변화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주간 뉴스 들어가기 전에 회의를 하면서 너무 신나게 웃었는데 네. 막상 한 주간도 교계는 웃을 만한 일들이 없어요. 그렇죠. 일단 기독교계 관련 뉴스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주간 뉴스 체크에서 서울교회 관련 횡령 사건에 대해서 다뤘었는데요. 서울교회 측에서 이제 JTBC 보도에 대한 반박문을 또 게시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라쿠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서울 교회는 그 두 파가 나뉘어서 지금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현재 박노땡 담임 목사 측과 담임 목사 반대 측이 지금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시작은 서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안식년 규정입니다. 이 안식년 규정이라는 것은 담임 목사나 장로가 7년마다 재신임 투표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한 지 7년이 지났을 때 성도의 3분의 2 이상이 재신임을 해야만 이 이후에도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교회 내부 규정은 안식년인데 7년마다 목회자 투표를 통해서 다시 네, 해야만 뽑는다. 또 목회를 할 수 있는 규정인데 이 박노땡 목사가 그 투표를 거부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어서 법원 판결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법원에서는 지금 그 이 교회에서 안식년 규정이 합법이기 때문에 재신임 투표를 거치지 않은 박노땡 목사는 자격을 박탈한다. 해가지고 지금 교회의 모든 그 직무를 정지한 상태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교회 박노땡 담임 목사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이 반박문을 보면 박노땡 목사가 이제 교회에 설 자리가 없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 발아가는 것처럼 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마치 그 오장로와 그 이종땡 원로 목사가 거액의 횡령을 한 것처럼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면서 지금 반박문을 냈습니다. 이게 말하면 너무 어렵고 이제 박 목사 측에서 이제 JTBC에서 보도한 거는 오장로가 횡령을 했다. 네, 라는 건데 사실상 그 교회 내부로 들어가 보니까 이 원로 목사와 박 네. 목사가 내부 이제 권력 다툼이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상반된 주장이 나온다. 네, 이 목사는 이제 박 목사가 교회 내 규칙을 따르지 않았고 네, 박 목사는 오장로 측이 횡령이 있어서 바꿔야 된다. 이런 서로 반박되는 어떻게 보면 횡령 사건으로 끝날 수 있는 건데 교회 내부 분열이 관건이네요. 알력 다툼이. 네. 이 반박문을 보게 되면 일단은 그 교회의 특정 한 명이 예금을 인출할 수 없다라고도 주장하고요. 네. 그리고 또 박노땡 담임 목사는 그 몇몇 장로들의 지원 아래에서 수억 원대 강남 대치동 소재 빌라에 주거를 하고 있고 고급 승용차까지 타며 호의호식을 하고 있다라고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억대 연봉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평상시에 나오만 안 하다가 이제 자신이 궁지에 물리니까 언론 플레이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객관적인 반박문이라고 보기보다는 또 다른 세력을 조금 폄하하는 어떤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횡령 사건으로 이 주간 뉴스 체크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그 교계 내부에서 다툼이 있는 거죠. 교회 내부에서. 네, 교회 내부에서. 교회 그러니까 노회는 지정되지 않은 교회 내의 어떤 규율을 네. 왜 지키지 않고 목사를 하느냐? 네. 목사 자격이 없다. 하지만 이제 박 목사는 노회에 그런 규칙이 없다. 지켜야 될 이유가 없다. 네, 안 이런 지켜도 양쪽의 된다. 두 다툼이 원래는 본질이고 네. 이 다툼에서 서로 이기기 위해서 네.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오장로의 횡령 사실을 걸고 넘어졌다. 박 목사 네. 측이. 네. 일단은 그렇네요. 교회 내부에 어떤 분열의 움직임이 있다. 네. 네. 안타깝고 이것도 뭐 횡령 문제가 있겠지만 이번 주에는 또
횡령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네, 다음 횡령으로 키워드네요. 다음 횡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횡령 한기총 내부에서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1월 17일 베리타스 기사에 따르면 한기총 전 사무총장인 이제 박 목사 등 총 4명이 적절한 증빙 자료 없이 탈법적으로 재정을 사용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들이 불법적으로 사용한 재정 가운데서 교인들에게 거둔 헌금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고요. 한기총 내부조사위원회는 관련자 전원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지금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한기총 내부에서 횡령이 있었다라는 네. 것을 실제로 내부자들이 검찰에 고소를 했다. 네, 내부조사위원회가 파악을 완료했고요. 이 파악된 자료들을 가지고 지금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하기 전에 이 지금 횡령 피의자들의 4명에게 이 돈을 사용한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해다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검찰이 고발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횡령을 한 내용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들이 그 위원회나 어떤 강연 같은 곳에 배석자, 그러니까 강연자가 아닌 그냥 네. 참석자로 참석을 해서 하루에 2-3차례 정도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 번 참석할 때마다 70만 원씩 네, 회의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사용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루에 많게는 20번 정도 운영회에 참석한 것으로 해서 1회당 70만 원씩 참석한 것으로 해서죠. 네. 지급을 받은 거죠. 근데 더 충격인 것은 이들이 지금 불법적으로 지급을 받은 돈 중에서는 부당 이득이죠. 네, 부당이득 중에서는 네팔 대지진으로 모여진 헌금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쓰여진지 지금 밝히질 않고 있고요. 불투명하다. 네. 그리고 또 포항 지진 관련한 그 교인들이 모은 성금도 지금 이 목적과는 다르게 포항시에 지원이 간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지금 사용을 한 것이 밝혀졌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증빙 자료도 지금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금액이 엄청나네요. 네. 하루에 20여 회 등을 배석한 것만으로도 돈을 받은 거면 네, 은 70만 원씩. 1,400만 그렇죠. 원까지도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네. 참 뭐 안타까운 게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횡령 관련된 사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안타까운데 이 문제점은 이제 그 일반 성도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네. 가장 큰 이유는 교회 재정 문제의 불투명입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본인들도 알아요. 네. 근데 하지만 재정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게 뭐 대형 교회만 일어난다. 물론 대형 교회가 뉴스에 상당히 많이 보도되기도 하지만은 일부 언론들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일부 어떤 목사님들만 이런 그 횡령을 한다. 일반화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음, 하지만 저는 이제는 이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부 목사님들만 청렴하지 않을까. 소수의 청렴한 네, 목사님들. 오히려 그 반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청렴한 저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죠. 그죠. 그게 일부가 아닐까 오히려. 그들을 무형문화재로 좀 추대를 해야 하지 않을까. 무형문화재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네, 천연기념물 100년에 정도로. 한 번 나올까 네. 말까. 그리고 지금 그 장로교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 생물이에요. 오, 음. 희귀종 중에 희귀종. 그렇죠. 근데 네. 그 멸종 위기에 전 세계 멸종 위기의 생물이 한국에 와서 굉장히 많이 번식을 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생태계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한국의 생태계가 교계의 생태계. 그렇죠. 좀 특별하긴 한데 그래도 좀 청렴한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본이 돼서 좀 분위기가 좋은 쪽으로 흘러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저는 물론 큰 교회는 액수가 커서 네. 뉴스에도 네. 보도가 되고 그래서 외부 힘을 얻어서 언론의 힘으로 자정작용을 하려고 노력하지만은 일부 작은 교회라든지 그런 교회는 오히려 성도님들이 금액이 적으면 그냥 봐줘요. 그런 게 또 있군요. 그렇죠. 뭐 그 정도는 그렇죠. 뭐, 네. 그냥 이게 횡령 자체랑 이런 문화가 그냥 고칠 생각도 안 하고 약간 만연해 있다라고 보시면은 문제가 되지 있네요.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이게 단순 횡령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가 되고 있고 또 보니까 분열이 있잖아요. 교계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있고 또 각자의 욕심으로 돈도 횡령하고 또 자리 싸움 있고 여러 가지 진흙탕 싸움이 일부가
지금 보도가 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싹 다 밝혀내서 처벌받은 걸 다 처벌받고 털고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저는 성구를 응용하고 싶어요. 어떤 성구죠?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그 성구를 응용해서 예수님이 다시 교회로 오실 때 횡령 안 한 사람들을 보겠느냐. 이렇게 한번 반문해보고 싶네요. 예수님이 본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들의 마음은, 목사님들의 마음은 예수님에서 멀다. 하나님과는 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르고 사실 싶다. 현실적으로 이제 뭐 기업이라든지 어떤 뭐 사업자가 있으면 그 세무 조사를 어느 정도 하거든요. 근데 교회는 지금 안 하게 되어 있어요, 법이.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뭐 바뀌게 되면 달라지지 않을까. 종교인 가세가 네. 된다면은 좀 깨끗해질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은데 과연 이 상태에서 깨끗해질 수 있을까는 의문이에요. 처벌 받은 다음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일단 재생할 수 없는 조직은 잘라내는 것이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도려내야 한다. 이미 썩을 대로 썩었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면 어떨까요? 잘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건 소용이 없죠. 지금 이름을 바꿔서 거기서 계속 빠져나오고 해봤자 자아분열. 그렇죠. 그 범죄자들만 다양해질 뿐이에요. 네. 똑같은 사안으로 범죄자들만 늘어날 뿐이다. 네. 그리고 피부에 종기를 그냥 둔다고 해서 살이 되진 않잖아요. 고름도 그렇고요. 그렇죠. 도려낼 건 도려내야 한다. 자, 너크님께서 그러면 네. 어떻게 과연 편을 들으시지? 이걸 어떻게 살릴지. 일단 그 지금 선거를 또 하고 있거든요. 깨끗하신 분, 횡령 안 하신 분이 대표회장이 되셔서 하시면 또 재생 가능성이 그리고 있다. 이번에 있다. 그 한기총 네. 회장 선거가 있으니까. 네. 근데 이번 한기총 후보 두 분이 네. 지금 상당한 의혹에 휩싸여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도 라쿠님 입으로 듣고 싶군요. 지금 기호 1번 김 목사님, 기호 2번 전 목사님 계시는데요. 네네. 사실 이 두 후보님께서 네. 그 태극기 부대 집회에 참석하셔서 거봐요, 문제 있잖아요. 그 지금 현재 상당한 의혹이 있잖아요.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를 했던 전력이 있긴 현 한데요. 대통령의 근데 뭐 또 대표회장이 되면 또 정부와 또 발맞춰서 또 일을 해야 되니까. 한기총이 그런 곳인가요? 정부와 발맞춰서 일하는 그래도 곳인가 봐요. 정교 유착을 그냥 대놓고 하시겠다. 네. 그 뜻이 정교 유착이기보다는 건가? 정부 반정부보다는 친정부로 가는 게 낫지 않겠나. 근데 그 태극기 집회 지금 참여를 하셨단 말이죠. 태극기 집회는 그 지금 거의 지금 친정부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제 대표가 된다면 한기총 대표회장이 된다면 바뀔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네. 긍정적이신 것 그렇게 같아요. 생각하실 네. 수도 있는데 네. 그래 다 한번 보이긴 좀 하네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한기총 제25대 대표회장 선거는 1월 29일 한기총 제30회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궁금하네요. 제발 기도를 부탁드려요. 이때 또 어떤 새 뉴스들이 사람이 나올지. 될 수 있도록 좀 뭐 진짜 거의 뭐 옷을 다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네. 회개를 하고 해도 모자를 팔립니다, 이번에는 좀 지금. 기대하셔도 좋을 거의 지금 것이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이번에 기대하셔도 좋은 것은 네. 이번에 아예 그 처음에 못을 박아놨어요. 서로 그러니까 대표회장이 안 되더라도 정치적으로 싸움을 걸지 말자라고 약속하고 이번에 선거를 시작했거든요. 싸움이 많았던 걸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셨던 그러니까 엄기호 회장의 명언이 있죠. 우리가 언제 엎드렸냐? 우리가 언제 정권을 지킨 적이 있냐? 그런 거 정해놔봤자 뭐합니까? 그러게요. 아무튼 재밌는 선거가 될 것 같고 얼마나 깨끗한지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참 안타깝네요. 자, 다음은 시사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시사 뉴스는 어떤 것들이 좀 화제가 됐었나요? 네.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소식이었죠.
구모양의 추모 1주년과 더불어서요. 구모양의 이름은 딴 이 강제 개종 교육을 막을 수 있는 법안 상정을 위한 시민단체 움직임들이 많이 보도가 됐고요. 또 이와 관련된 서명 운동들이 있었고 이 움직임들이 같이 보도가 됐습니다. 또 이제 올해 평화 소식도 이제 새로 이제 업데이트가 된 게 HWPL이 대화의 광장을 열었는데 올해 들어 처음 열렸고요. 열띤 토론이 이어졌고 올해 또 대화의 광장이 수차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모양의 추모 1주년이죠.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안타깝게도 이제 춘천에서도 네. 어떻게 1주년에 맞춰서 또 안타까운 사건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 강제 개종 그 막을 수 있는 법안 상정을 위해서 네. 적극 서명을 해주시고 서명 운동에 동참을 해주셔서 진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네. 더 이상 이런 그 창피한 일이 나라 망신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해요. 종교계 적폐입니다. 강제 개종이란 건요. 그냥 범죄예요, 범죄. 음. 여러분들 다 떠나서 신천지 사람들이 신천지 교회가 전도 또는 포교를 하기 위해서 납치 강금을 했느냐 아니면 신천지에 간 사람을 빼내오기 위해서 기성교회에서 납치 강금을 했느냐 이 두 가지만 놓고 보시면 돼요. 어디가 더 범죄 집단입니까? 이것만 봐도 그냥 알죠. 네. 이거를 모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사건이고 그냥 나라 망신이에요. 진짜 기필코 끝까지 가서 밝혀내서 처벌을 해야 된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좀 중점적으로 다뤄볼 사안이 어떤 거가 있죠? 또? 네. 문화체육관광부가요. 2018 한국의 종교 현황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토대로 많은 뉴스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의뢰해 만든 보고서인 건데요. 2008년 또 2011년 그리고 작년이죠. 세 번째로 발간된 보고서입니다. 종교별 교세와 교단, 종립학교 현황 등의 정보가 총망라에 담겨 있고요. 이 내용에 따르면은 기독교 관련 단체는 전체 종교 단체 7만 2천여 개 중에 5만 5천여 개로 전체 76%를 차지했다고 하고요. 불교가 1만 3천여 개, 또 천주교가 2천여 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2018년 개신교 교단은요. 총 374개 이렇게 집계가 됐고요. 이건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연합회 등 연합단체와 또 문체부에 등록된 교단 등을 취합한 결과라고 합니다. 또 주목할 점은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라는 교단명을 쓰는 곳이 286곳이나 됐다는 점이 또 눈에 띄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뭐 기독교 인구 엄청난데요? 그렇죠. 그게 어떤 데이터를 토대로 집계가 된 건가요? 네, 여기서 좀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한 것 같아요. 연합단체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 그리고 또 유명 각 교단들의 협조 자료를 토대로 교단별 교회와 교직자 또 신자 수를 집계한 게 문제가 됐는데요. 각 교단이 교세 확장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홍보성 자료를 검증도 없이 그대로 실은 게 문제가 됐습니다. 또 문제 중에 하나가 중복 교적 또 부풀리기식 보고가 있어서 허수가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문체부에서 용역을 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2015년에 문제가 됐었던 통계청 인구 센서스 조사를 또 가져다가 쓴 게 또 문제가 됐어요. 2015년에 이 조사는요. 네. 표본 조사를 뻥튀기 해서 온전하게 다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표본만 조사를 해서 그거를 부분적인 조사를 네. 했는데 그게 곱하기 해서 한국의 전체인 건지 네. 확대를 했다. 네. 그래서 또 문제가 됐던 그 인구 조사를 그대로 또 가져와서 통계에 또 포함시킨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뭐 사실상의 통계라는 것은 네. 계속 그 통계 자료를 내고 자료를 업데이트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1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2015년 자료를 2018년에 쓴다는 것 자체가 벌써 3년의 갭이 있는데 이 사이에 제가 알기로도 많은 사람이 신앙을 떠나거든요. 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상한 거죠. 이렇게 그리고 2015년에 했던 자료조차도 정확하지 않고 표본 자료였다. 네.
그러면 뭐 이런 자료를 토대로 그 나라 보고서가 완성이 되는데 네. 허술하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왜 이들이 왜 당시 자료를 갖다 썼냐 이렇게 여러 기자들이 또 질문을 한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이유가 그 비용을 다 드릴 수가 없어서 예전 자료를 썼다라고 말한 것도 문제가 됐고 뭐 용역을 한 그 단체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네. 그대로 실은 문체부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진 보고서가 진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정부의 보고서는요. 정부의 문화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이 되는데 종교별 신도수 이런 거는 영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종단의 위상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 대충 그까이 거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그렇죠. 이렇게 불리고 우리가 이 정도가 된다고. 사실 제가 대충 예전에 어림짐작. 다녔던 교회에서도 그 주보를 보면 항상 그 출석 뭐 성도수 1,000명 돼 있는데 제가 봐도 한 300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 그냥 다 넣었겠죠. 네, 그냥 넣거든요. 진짜 문제는 이런 자료가 국가 정책 수립이나 예산 과정에 반영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과연 공정한 정부 정책과 예산 수립이 이루어지겠는가 이게 걱정이 되는 근데 겁니다. 이 통계 자료만 보면은요. 지금 굉장히 한기총이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뭔가 정황상 뭔가 이거 일부러 한기총이 유리하게 조작이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산을 핑계로 네.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의혹도 들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런 의혹이 들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게 다 떠나서 통계 자체는 업데이트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통계학이라는 것은 매번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료를. 이전 통계는 그냥 참고 자료일 뿐이죠. 네. 네. 이거를 실제로 완전 쓴다는 거는 통계는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한기총 측에서는 이 통계를 가지고 좀 액션이 없었나요? 분명히 요거 가지고 자랑했을 것 같은데. 뭐 국민일보에서는 이번에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근데 이런 조사가 너무나 효과적이고 앞으로 우리 국가 정책 반영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면서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고요. 또 반대로 뉴스앤조이 측에서는 문제가 많다. 이런 식의 기사가 많이 나왔고 뉴스앤조이뿐만이 아니라 불교 방송 또 불교 관련된 언론사들도 좀 비판적인 시선의 기사가 많이 기재가 됐습니다. 사실상 그 과천만 보더라도 조사를 한번 나왔었대요. 네, 사실상 과천에 있는 그 교회 모든 성도들보다 신천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겁니다. 실제 출석 수가. 그러니까 실수가 완전 틀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저는 또 안타깝네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 뭐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온다고 해서 딱 안 나오는 사람으로 두기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같이 또 정도 들었고 믿음은 있으니까. 네, 같이 정도 들었고 정도 밥 들었고 같이 먹었고 밥도 먹었고 그 교회 안에서 같이 나눔도 했고 했다 보니까 원래 그 가론 유자도 같이 먹었다가 근데 이제 세상에. 아니 그거는 조금 극단적이지만 뭐 큰 잘못을 안 했으면 밥을 먹었다고. 언젠간 나올 수도 있으니까. 돌아올 수 있다. 근데 그분이 다른 돌아온 교회도 탕자. 소속이 돼 있으면요? 그게 다른 중복이 교회도 많다니까요. 소속이 돼 있으면 중복이요? 네. 저는 아직도 그 순복음 교회이자 장로 교회이자 네. 침례 교회이자 그럼 바람핀 거죠, 그러면. 몇 달이야? 자, 알겠습니다. 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근데 또 이렇게 가난한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뉴스에도 정말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교회 측에서도 이것을 바꾸기 위해 여러 세미나도 열고 운동들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통계 자료가 나왔던 것은 현 상황을 감추기에 한국 교회가 급급한 게 아닌가.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데보다는 현상을 감추고 우리는 그래도 숫자가 많고 교세가 큽니다. 라면서 홍보하는 데만 급급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깝네요. 네, 그냥 뉴스 기사만 보더라도 네. 근데 이 생각이 갑자기 났는데 제 주변에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너 교회 다녀? 하면 안 다녀요. 너 어렸을 땐 교회 다녔어? 예, 다녔어요. 너 왜 교회 이제는 안 나가? 하면 다 같이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가 그 다퉈서 나눠졌다.
뭐 지금 횡령, 계속 싸우잖아요. 분열됐다. 목사, 목사님의 횡령을 봤다. 횡령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아서 음. 또 생각이 나네요. 지금 명석 있는 교회에서도 그쵸? 그 세습 문제 때문에 또 몇백 명이 그만뒀고 네. 네. 또 그 안에서 또 나뉘었고 노예에서 또 갈리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자업자득입니다. 늘 수가 없어요. 네. 성도 수가. 근데 반면에 신천지 교회는 지금 매년마다 몇만 명씩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네. 그리고 이 통계도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그 기독교 인구에서 신천지 빼고 네. 뭐 하나님의 교회 빼고 뭐 여호와의 증인 빼고 그러면은 별로 안 남을 것 같아요. 실제로 소수에 들어간다라고 그쵸.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도 세분화해야 된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2018년에만 보더라도요. 신천지에서 교회에서만 2만 명이 넘는 수료생이 배출이 네. 됐거든요. 근데 또 수치가 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건 1986년에 200여 명 정도였대요. 근데 2016년에만 보더라도 20만 명에 육박을 해서 30년 동안 무려 1666배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각에서는 어떤 그 외부에서는 이렇게 안심을 하기도 합니다. 신천지가 30%밖에 성장을 못 하고 있다. 아니면 좀 줄었다. 성장세가 좀 더뎌졌다. 이것 이런 때문에 것들이요. 또 안심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아. 정신 승리를 하고 계시죠. 네. 하지만 보십시오. 급감하고 있고 급성장하고 급성장. 있고 완전히 반대되는 노선인데 뭔가 네. 정신 승리 같은 게 보이죠. 안타깝습니다. 이 앞으로 통계가 2019년에는 명확한 좀 통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기독교도 세분화한다면은 한기총의 민낯이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마지막은 신자복 뉴스입니다. 네, 신천지 자원봉사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신천지 자원봉사단 청주 지부가 지난 16일 사랑을 담은 반찬을 핑크 보자기에 실어 독거노인과 수급자 10가정에 전달해서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날 봉사단은 새해를 맞이해 제육볶음과 하얀 콩나물 무침 그리고 동그랑땡 등 손수 만든 반찬을 10가정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신천지 자원봉사단 울산 지부는 지난 18일 지역 주민과 조손 가정을 위해 각각 쌀 20kg짜리 60포 그리고 라면 60박스 그리고 문화상품권 5만 원권 45장의 물품을 직접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번 이웃사랑 행복 나눔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2주간 진행된 사랑의 모금함 행사를 통해 모인 성금 총 650만 원으로 이웃과 조손 가정을 위해 쓰여졌다고 합니다. 네, 신자봉 청주지부, 울산지부 칭찬합니다. 또 우울한 소식 가운데 또 신자봉이 훈훈한 소식이 있었고요. 교계는 글쎄요. 너무 깊이 병세가 심각해서 이게 네. 나을 수 있을까? 약간 뭐라고 비유해야 좋을까요? 고름은 잘라내야 한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 약이 없는 서로 그 아군이 없는 모두 다 적군인 서로 세포가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병이 있잖아요. 세포가 서로 이렇게 싸우면서 자멸하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자생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말을 남기고요. 네. 오늘 주간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교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라쿠님과 또 시선뉴스가 어떻게 흘러갈지 또 우리 장금희님 잘 조사를 해주시고요. 네. 네. 오늘 굉장히 알찼네요. 여러 가지 소식을 알차게 준비해 주신 것 같아서 자리도 바뀌시고 네. 내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슬로건 네. 장금희님 계속 뭘 하라 그래서 네. 지금 좀 머리가 아파요. 좀 쉽게 갔으면 좋겠는데 아니 머리 써야 세포 안 죽어요. 치매 예방이죠. 네. 안팩트님. 그렇습니다. 뭐 교계처럼 저의 뇌세포도 서로 분열을 일으키고 네. 있는. 알겠습니다. 교계 뉴스가 깨끗해질 때까지 주간 뉴스 체크가 함께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